진짜 웃긴 게 해프닝 같은 얘기였잖아요. 당원 게시판 얘기는. 그쵸. 당원 게시판을 찾아봤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욕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내 식구들이 뭐 김건희 목줄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 그리고 한동훈 찬양 무슨 뭐 신문 기사 이런 걸 막 퍼와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더라. 뭐 그런 뭐 웃기다. 크크크 뭐 이러고 이제 끝날 얘기를 한 일주일 묵힌 다음에 꺼내가지고 와 막 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밖에서 이제 네. 이 사람은 심지어 지금 당적도 없습니다. 당적이 왜 없냐?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렇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안 줬잖아요. 이상한 말을 옛날에 많이 하고 다닌 것이 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공천 안 줘버려서 나는 왜 공천을 안 주나요? 흑흑 이랬는데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왜 저러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대통령이 권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뭐 이런 거 사설로도 막 쓰고 이랬는데 뭐 그러더니 결국은 완주까지 했어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막 단일화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랬었죠. 완주까지 하고 뭐 지금까지 어쨌든 복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밖에서 막 무슨 막 신들린 듯이 지금 야 막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몇 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타겟팅을 딱 해놓은 게 진 변호사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딱 타겟팅을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예를 들면은 장인의 아이디 실명 인증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장인 아이디, 딸 아이디 하여튼 가족들의 아이디가 쉽게 얘기하면 처가와 친가에 다 분포가 다 돼 있는데 이 양쪽에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실명 인증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은정 변호사 아니냐 이런 논리였어요 처음에.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본인이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인증 몇 번 들어왔는지 알려주시면은 네.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 거냐.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접근인 줄 알았는데 근데 CBS 인터뷰에서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길이다. 그렇죠. 그 편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살려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다른 조직 범죄라고 하면 훨씬 더 큰일 아니냐 이게 법적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댓글 부대가 따로 있다. 그렇죠. 아이디만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있는 얘기다. 이게 마치 둘 중 하나 택이라라는 얘기 같잖아요. 개망신당할래? 가족이라고 하고 개망신당할래? 아니면은 법적으로 갈래? 끝까지 갈래? 법적으로 빵에 갈래? 이런 얘기 같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이제 동아일보 단독 해갖고 나온 게 이게 보니까 당원 게시판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글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들이 포털뉴스 댓글에도 있더라. 똑같은 IP로 있더라. 네,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포털뉴스 댓글에 있는 이런 글들을 보니까 또 좋아요 수가 많이 찍혔더라. 그리고 이 좋아요 수가 많이 찍힌 글들도 있는데 어느 카페에서 여기 좌표 찍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동훈 팬카페가 있잖아요. 거길 딱 보니까 또 여러분 당원 게시판으로 갑시다라고 한 다음에 게시판에서 도배가 쭉 된 적도 있더라. 이제 기사에 나오는 정황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 저같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첫째 당원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도배를 한다. 근데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린다. 아이디당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아이디를 막 바꿔가면서 글을 올리던 와중에 그거를 포털 뉴스 댓글에서도 해? 바빠서 하겠어요 그거? 진은정 변호사가 바쁜데 아니 뭐 하라면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거를 당원 게시판에서도 막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했다가 이것도 바쁜데 그것도 컴퓨터 잘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치. 컴퓨터 잘해요? 아니요. 그거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상머신을 한 3개 정도 만든 다음에 가상머신에다가 각각 다른 아이디 막 로그인 시켜놓은 다음에 막 쓰면 매크로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막으려면 막을 텐데 매크로까지는 아니어도 가상머신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로그인 한 다음에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 진은정 변호사가 컴퓨터 도사인가?
그건 모르겠고 아니면 실제 노트북을 막 여러 대를 동원했나? 근데 아무튼 그걸 하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 들어간 아이디도 막 뭐 수개씩 되는데 거기다가 포털도 하나의 아이디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아이디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좋아요 수가 많았다. 그러면 만약에 자연스럽게 하려면 좋아요 수가 많은 댓글 중에 마침 한동훈 찬양하는 글을 찾아내서 그 글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찾아내는 것도 수고고 그걸 했을까? 아니면 글을 쓴 다음에 좋아요를 뻥치기를 막 한 다음에 그거를 댓글 상단에 올리고 드루킹이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죠? 드루킹들이 한 거잖아요. 막 뻥치기 상단에 올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당원 게시판에다 작업을 하고 요런 프로세스였을까? 저는 이거는 요 정황을 보면은 만약에 뭔가 팀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단독 범행이 아니라 댓글 부대의 존재가 합리적 추정이 된다. 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 팬카페에서 당원 게시판으로 갑시다. 그런데 와 갔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알리바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갑시다 한 다음에 그냥 알리바이 남겨놓고 작업했을 수도 있는 거고 갑시다 자체가 작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김민하 선수 말대로 댓글 부대가 있는데 진은정 변호사가 한 거다로 수습을 하면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죄고 진은정은 위증죄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네. 또 장해찬 전 최고가 또 갑자기 어제 뭘 얘기했어요? 강남 카푸치노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맘 그건 카푸치노. 못 봤어. 뭐야? 강남맘 카푸치노 얘기를 또 해요. 강남 맘카페에서 진은정 변호사가 퇴출됐을 거라는 뭐 그거? 퇴출됐다. 퇴출됐다.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카페가 아니래요. 뭐 강남 아파트에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남 아파트 사세요? 아니요. 어디예요 집이? 저 용산. 자가예요? 전세입니다. 전세도 한두 푼 하지 않는데 역시 제 재산은 후보 때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강남 맘카페는 이제 동네 주소에 따라서 이제 아예 가입이 되고 안 되고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가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카페는 제가 알기로 가입을 하려면은 무슨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가입할 수도 없고 왜냐면 또 강남의 주요 정보들이 거기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맘카페에서 제가 뭐 맘도 아니지만 뭐 잘 모르지만 거기서 뭐 하겠어요. 막 동네에 이제 정보나 이런 걸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의 맘들이 모이는 대형 카페다. 무슨 정보를 주고 받겠어요? 강남에서. 보통은 육아 관련된 그렇겠죠. 거나 학원 정보.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뭐 중고거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황금 같은 정보들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거기. 네. 그러니까 함부로 가입을 하면 안 되는 카페예요. 거기가. 진은정 변호사도 강남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대치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하고 이럴 때 그 특검 응원하는 꽃바구니 가고 이랬잖아요. 꽃이 막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 키워드는 꽃이잖아요. 네. 허안을 보내거나 뭘 보내잖아요, 자꾸. 근데 그거를 이제 강남맘 카푸치노 그 카페에서 야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응원의 메시지로 꽃바구니를 보내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 와이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거죠. 와이프인데 정치적 얘기를 원래 맘카페는 또 안 하는데. 그렇죠. 그 와이프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그렇긴 한데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근데 와이프였네 이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장해찬 전 최고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그때 꽃바구니 보내기 했던 그 아이디 그거랑 지금 뭐 커뮤니티에 글 퍼져나르고 뭐 이런 아이디랑 같은 아이디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얘기를 왜 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무슨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단서를 준 거를 끼워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팀이 있는 건데 이 어떤 여론 조성 팀 같은 게 한동훈 가문의 여론 조성 팀 같은 분위기로 있는 건데 거기 팀장이 진은정 변호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증이랑 위증교사 얘기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진실이다. 네, 가족이 한 거다와 댓글팀이 있는 거다가 사실상 같은 얘기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됐다. 강남만 카푸치노 얘기를 하면서.
그거 되게 애정이 깊은 부분가 보네요. 애정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간에 뭐 네. 예. 네, 의외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그래서 한동훈마저 배우자 리스크로 지금 잡아먹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 친윤들이 노리는 효과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월요일인가 경향신문에 김민하가 아니고 김민아 씨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 하는 걸 보니 윤석열, 김건희 떠오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와이프 감싸는 거 아니냐. 약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끝에 잠깐 한두 문장을 그렇게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싸고 이러는 거랑 한동훈 대표가 이거 단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용산 플러스 친윤이 노리는 효과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최고위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에서 이제 김민전 최고가 저기요 무슨 뭐 팔동은 얘기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거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와중에 저기요 한동훈은 우리가 뭐 비판하면 뭐 고발합니까? 근데 왜 그러면 뭐 뭡니까? 뭐 기사도 났던데 이랬더니 한동훈 대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이제 본능 나오죠. 참지 않는 본능. 바로 반론 들어가잖아요.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 이렇게 왜 바로 반론 들어갔죠 또. 반론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김민전 최고 거기 눌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팩트를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안 났는데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은 그것은 고발 대상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없는데 그런 기사가 났다는 걸 근거로 얘기한 사람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 기사는 존재하잖아요. 네, 채널A가 썼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친한동훈 쪽이 와 너는 왜 그러냐 이러고 거기에 또 친윤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괜히 또 편들면서 당신은 사무부총장이 자꾸 왜 얘기해 이러고 사무부총장이 언제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러니까 정성국 사무부총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의원이죠.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신동욱 의원이 당신은 왜 끼어들어 이러고 이제 당신은 왜 끼어들어 나오면 이제 개싸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심리적 분당 상태지. 네, 그래서 화급비 최고위원은 비공개되고 비공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봉숭아학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봉숭아학당 모욕 발언이라니까. 그건 국민의 사랑을 받은 학당이야. 왜 맨날 봉숭아학당 보고 뭐라 그래? 어쨌든 네. 봉숭아학당 되고 나서 이제 봉숭아학당 되는 거를 기자들이 봤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대표로서 이 봉숭아학당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또 참지 않죠. 수습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아낀 거는 이 난리통이 날까봐요. 난리통은 이미 났고 난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무슨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명태균 이슈 관련된 사람들, 김대남 이슈 관련된 사람들이 당대표 흔들고 이러려고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야. 근데 김민전 최고나 장해찬 전 최고가 명태균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김대남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명태균, 김대남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용산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식 세계관은 우리가 명태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얘기를 막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라는 거는 보수가 이렇게 썩어서야 되겠느냐. 보수가 공천을 자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고 그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면서 돈을 막 저렇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못 받은 돈을 공천으로 대신 받고 나중에는 창원 산단에 막 그 논의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땡겨오려고 그러고 그런 게 국정농단이 되고 나라가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식의 대응 방법은 뭐다? 나를 당원 게시판과 진은정으로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해? 그럼 나는 명태균으로 되치기를 해야겠다. 명태균으로 이 용산과 친윤에 대해서 반격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이준석 세계관이랑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김대남 얘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김대남 얘기도 뭐 그런 식인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선거법 위반 1심만 나오면 뭐 우리가 대박 난다 이 얘기를
그 얘기에 다 걸기 하는 것도 웃겼지만 선거법 1심 징역형만 나오면 국민의힘은 살아나니까 국민의힘은 대박 나니까 그 전에 대박 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 논리도 웃겼지만 대박이 뭐 그거 판결은 판결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김건희 리스크를 뭐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면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거면 해소를 하시면 되지. 이재명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근데 그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겼지만 이 당원 게시판 얘기를 공격받으니까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1심 징역형 나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바로 그 1등 공신인 나를 쳐? 어질어질한 세계관들이다.